해겔 철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 서양 고전 철학의 정점에 있다. 플라톤의 이성 철학, 그 다음에 기독교의 정신 철학, 그리고 데카르트 이후 칸트류의 소위 주체성, 서브젝티비티, 주체성 철학, 이 세 가지가 해겔 철학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는,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철학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했던 인물이 해겔입니다. 정신은상학에서 특히 해겔이 철학이 어떻게 학문일 수 있는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체계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와 개념을 철학의 학문일 수 있는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학에서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과학처럼 특정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존재 전체를 아우러야 되는 거죠. 해겔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준거점이라는 것을 정신, 가이스트로 보는 겁니다. 정신은 가장 고귀한 개념으로서 근대와 그 종교의 속성이다. 정신적인 것만이 현실적인 것이다. 그것은 본질 또는 즉자 존재, 자신과 관계하여 규정되는 존재로서 타자 존재이면서 대자 존재이다. 정신적인 것은 결국 이러한 규정과 외타성에서 자기 안에 머무르는 존재, 즉 즉자 대자 존재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의 목적은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떼어놓아야 돼요. 정신은,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조차도, 절대자조차도 자기가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자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그것은 그 자체로 있는 그 상태를 직접성이라고 부릅니다. 즉자, 대자라고 하는 이행관계는 변증법의 기본 도식인데, 이 도식보다 더 상위에서 그 정신의 운동을 특징 짓는 용어가 뭐냐면 그게 직접성과 매개입니다. 매개를 통해서 최초의 직접적인 것은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개가 진행되는 과정이 곧 해겔에게서는 부정입니다. 자기를 알기 위해서 분열시키는 양상, 이게 1차 부정이에요. 그리고 그 분열된 양상을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는, 우리 일반적으로 지향이라고 하죠. 통일시키는 게 2차 부정이고, 이중 부정을 통해서 정신은 다시 자기로 복귀하는데, 이때 복귀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직접성을 추상적 직접성이라고 한다면, 종합에 이른 직접성은 구체적 직접성입니다. 대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종합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해겔은 사변이라고 합니다. 사변. 스페큘레이션. 그러면 이 자기 구별은 구별된 그 상태로 그냥 남아있지, 왜 이것은 그 구별된 상태가 지향돼서 새로운 내용으로 이행을 하는가? 부정의 생산성 문제인데요.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해겔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버리다, 보존하다, 더 높은 단계로 이행한다라는. 중요한 것은 이 부정이 생산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정신이 자기를 대상화하고 타자화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정신이 자기를 현실화한다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 또는 주체가 그 자체로 절대적이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이념이라는 그런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고, 구체적 내용이라는 내실을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념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발견하는 일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의 과제가 됩니다. 이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작업이 해겔의 정신현상학입니다. 정신현상학은 그 책 제목 자체가 이미 암시하고 있죠. 정신을 현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겔은 그 시대를 철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시대는 탄생의 시기고 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둬야 하는 정신은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새로운 형태를 숙성시키면서 앞서간 세계의 구성 요소들을 차례로 허물어간다. 새로운 탄생의 시기를 해겔은 단순성으로 가려진 전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무언가가 와 있긴 와 있는데 이게 무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 층위들을 벗기는 이 과정이 정신현상학이에요.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얘기되고 물론 본문에서도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두 개의 관점이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의식의 대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우리의 대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의식의 대해, 의식의 운동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이 우리의 대해, 그 의식이 진행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자, 곧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비유를 드는 게 좋을 겁니다. 필름 영화 돌아가나 보면은 그 필름의 그 프레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프레임들, 개별적인 프레임들, 이것이 의식과 의식의 대상과 만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개별적인 것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그건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별적인 프레임들이 연결되는 순간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성이고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그건 관찰자인 우리가 아는 것이지 참여하고 있는 의식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관계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는데 그 지라고 하는 것이 그 즉자 존재 또는 자체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서 비진리성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지로, 진리로 이행하는 이행 과정을 정신현상학 전반이 그리고 있는데요. 큰 흐름에서 볼 때 의식, 자기의식, 이성은 추상적 직접성, 매개, 구체적 직접성이라는 이런 구조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지금 뭐 자기의식 문제, 준호 인정 투쟁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식 자유와 관련해서 소위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이 사유가 어떻게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지 하는 다양한 양상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객관적 현실로 가고 객관적 현실이 정신으로 가서 뭐 인륜, 교양, 도덕, 예술, 종교, 절대지 이런 식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화 형태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음 법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현상학이 해겔의 이론 철학이라면 법철학은 해겔의 실천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정신의 의지는 자유를 향한 의지다라고 해서 이 자유 개념을 법철학의 중심 축으로 놓습니다. 우리는 자유 그러면 뭔가 벗어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소극적 자유고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에 들어감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틀을 갖지 않고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 틀이 기본적으로 법제도죠. 그래서 그 틀에 관한 얘기가 법철학 전체를 구성합니다. 정신현상학에서 의식과 자기의식이 이성으로 통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철학에서는 추상법과 도덕이 일륜에서 통일됩니다. 이건 마치 추상적 직접성에서 매개를 거쳐서 구체적 직접성으로 이행하는 이 원한 구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해겔은 시민사회에서는 각자의 자기의 그 시민사회 속의 개인들의 그 이기주의를 비판합니다. 소통을 하는데 이게 전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단위의 국가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를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라고 표현하고 객관적 자유와 주관적 자유의 통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상호주관성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특수자와 보편자의 통일체로서 국가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해겔은 아주 강력한 국가를 얘기합니다. 강력한 국가. 개별자는 이미 국가 시민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가진 주체성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왜 해겔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국가는 시민사회나 가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논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각 국가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습속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도덕적인 습속을 다른 국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가 그러면 더 세계사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세계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재판관이라고 헤겔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역사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헤겔 역사 철학은 철학적 세계사입니다. 철학적 세계사. 여기서 철학적이라는 말은 개념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역사 철학을 서술하면서 논리학의 개념론에 나오는 보편, 특수, 이 개별이라는 이 범주를 역사 철학을 서술하는데 원용합니다. 크게 보면 보편 정신으로서의 세계 정신, 그리고 개별 정신으로서의 민족 정신이 있고 그 양자를 매개하는 정신이 세계사적 민족 또는 세계사적 개인입니다. 여기서 세계사적 개인은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이죠. 헤겔에 따르면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 과정인데요. 세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를 주도하는 자유의식의 주체입니다. 이건 마치 정신현상학에서 정신이 의식의 경험 과정을 통해서 정신이 자기를 알아가듯이 민족들의 활동을 매개로 해서 세계정신이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개별 민족 정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계정신도 자기를 이렇게 의식화시키면서 깨우쳐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편정신으로서의 세계정신은 개별정신, 민족정신들의 욕구와 열정을 매개로 해서만 자기의 추상적 자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민족정신들은 세계정신의 자기의식 또는 자유의식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계사적 민족이 출현하는데요. 그 중국과 인도를 위시한 그 동양 세계에서 그리고 그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발판으로 해서 형성되는 그리스 로마 세계, 그리고 그 다음에 게르만 기독교 세계,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적인 변증법에 의해서 다음 단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식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하고 관계가 되었지 그들끼리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세계사적 민족이 있으면 다른 민족들은 그 정신을 이제 서로 분유하는 거죠.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세계 정신 자체는 생성해가는 연속체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이성의 관계 리스트 대표 논프트가 나오는데 이 세계 이성이 민족 정신들을 자기 실현의 계기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수행 현장을 바라볼 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정신의 자유의식이 관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관망하듯이 바깥에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의 계기, 어떤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요. 자유의식을 개별 민족들은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세계사적 개인들도 이성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맺은말 부분입니다. 그 세 저술의 마지막 대목이 다 이게 절대정신과 관련이 있어요. 절대정신은 철학의 개념으로 활동하는 절대자, 신이라고 보면 절대정신으로서 철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의 운동에 항상 그 서술을 위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이성 개념을 파악하는 일이 철학의 과제다. 헤겔에 쓰는 말이 있죠. 이성을 현재라는 십자가에 핀 장미로 인식하여 이 현재에 기뻐하는 이성적인 통찰이야말로 철학이 보장하는 현실과의 화해이다. 이게 사실은 예수의 순환, 부활 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미를 제가 사변이라고 보는 겁니다. 경험적 현실은 분열되어 있지만 통일과 화해의 꽃은 현실 속에 이미 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척후병이다.